내 삶의 별책 부록 같은 시간, 지식과 재미의 콜라보레이션 책보다 별책 부록. 안녕하세요 여러분, 묵묵히의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파마가 잘 안된 아마존입니다. 반갑습니다. 울림이 가득한 클랑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댓글을 읽고 가겠습니다. 팟빵에 캡틴박님께서 주식 에피소드 남겨주셨습니다. 주식 투자 에피소드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저도 매달 월급 타는 재미로만 살아오다 보니 재테크, 주식 같은 분야는 전혀 몰랐는데요. 굉장히 매력적이면서도 위험한 분야인 거네요. 묵사발님께서 주식은 도박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건강하시고요. 백신 맞고 연말쯤 다시 뵙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꼭 연말에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뵙길 청합니다. 유튜브 배터리 에피소드에 박태윤님께서 3일간 조회수가 5회면 저 빼고 4명이 보셨다는 건데 우연히도 출연자가 4명이네요? 드드드. 그러면 너무 이 정확하게 말씀은 알고 계시네. 우리 넷이 한 번씩 클릭한 거다. 아닐걸요? 우리 넷도 클릭 안 했을걸요? 아니 저희 뭐 인정하죠. 뭐 4시 클릭한 것도 맞잖아요. 아마존님, 아마존님 팩폭이야. 이게 유튜브가 사실 이제 영상을 본격적으로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조회수가 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조회수도 좀 올려주세요. 구독도 해주시고 잘 그래도 이거 얘기 드린 다음에 조금씩 늘고 있는데 조금 더씩 생각나실 때 클릭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메타버스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습니다. 네, 들어봤습니다. 요즘 좀 많이 들리지 않나요? 요새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초월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쳐서 만든 말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 지구라고 생각하면 좀 쉽죠. 그런데 이제 피부로 잘 못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게임처럼 네. 이런 것도 있다 해서 뭐 비슷한 거 체험해보는 정도? 뭐 그 정도로만 가까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오늘은 메타버스의 이 세계를 한번 제대로 느껴보기 위해서 줌에도 배경과 이 필터나 이런 걸 통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5, 4, 3, 2, 1, 땡! 이제 못 바꿔요. 이제 그걸로 쭉 방송하는 거예요. 와, 아마존님은 되게 편집에 유리한 어디 갔지? 그 입을 가렸길래 지금 머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뿔이 났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너무 이쁜 뿔 아닙니까 저거? 유니콘. 유니콘이다. 자, 여러분,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은요,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클래시에서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양쪽 눈에 서로 조금씩 다른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3차원적 영상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영상을 1초에 72번 바뀌게 함으로써 그것을 동화상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이 3차원적 동화상을 한 면당 2킬로픽셀의 해상도로 나타나게 하면 시각의 한계 내에서는 가장 선명한 그림이 되었다. 게다가 그 작은 이어폰을 통해 디지털 스테레오 음향을 집어넣게 되면 이 움직이는 3차원 동화상은 완벽하게 현실적인 사운드 트랙까지 갖추게 되는 셈이었다. 그렇게 되면 히로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컴퓨터가 만들어내서 그의 고글과 이어폰을 계속 공급해주는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다. 컴퓨터 용어로는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세상이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992년에 이 작가가 상상한 세상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기억하실까요? 이 이어폰과 그 고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현실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렇죠. 제가 SF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을 미리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메타버스는 정확한 정의가 아직 없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통적인 이야기들을 좀 보면은
3차원, 뭐 3D, 가상 공간, 현실과의 융합, 뭐 조합 이런 키워드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미 일상에서 메타버스라는 이것을 체험하고 있어요. 사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SNS, 뭐 플랫폼 서비스라든지 온라인 지도, 내비게이션, 지금 저희 줌 하고 있는 이것도 다 메타버스의 한 일부입니다. 이게 오래된 개념인데 최근에 팬데믹 이 상황으로 인해서 더욱더 좀 빠른 발전 속도가 이루어진 거죠. 어디까지 발전해 가고 있냐면 경제적인 부분들과 이 투자의 개념까지. 제가 저번에 주식을 했었잖아요. 네. 주식도 이제 이 메타버스와 연결되는 관련 있는 그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지금 핫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제가 와. 다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될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아마. 콕 집어서 콕 어디 사면 되는지. 집어서. 와우. 콕 집어서. 콕 오늘- 집어서는 못하고요. 기대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부록은 김상균, 신병호 공저한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 디지털 지구, 경제와 투자의 기준이 바뀐다 라는 책을 좀 참고했습니다. 여러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VR, AR. 가상현실은 버추얼 리얼리티고요. 컴퓨터로 만들어진 이 가상세계에서 마치 진짜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주는 기술인데, 이런 현실과 좀 단절을 시키기 위해서 보통 VR 기기라고 하면 왜 헬멧 같은 거 곡을 있죠. 쓰는 것 같아요. 고글. 그런 네. 거를 쓰죠. 이게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HMD라고 부르는데요. 한 2018년에 나왔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정말 재밌는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그 영화를 보면요, 배경이 2045년이에요. 2045년을 배경으로 해서 현실을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가상현실, 그 가상현실을 오아시스라고 불러요. 오아시스 안에서 원하는 캐릭터로 무엇이든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바타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영화 제목 레디 플레이어 원,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락실. 맞아요. 오락실 아마존님이랑 저는 무조건 다녀봤을 것 같고, 두 분은 전 오락실 안 죽돌이었습니다. 다니셨죠? 아, 죽돌이. 판도라님이랑 클랑폴님은 오락실 기억나요? 가봤죠. 가면 갤럭시, 테트리스. 갤러그? 갤러그겠죠. 갤럭시는 뭔가요? 아니 죄송해요. 갤러그. 이거 꼭 넣어드릴게요. 요거는 아니야. 절대 편집 안 합니다. 다시 갤럭시는 해야지. 아니요, 다시 해도 이건 늘 거예요. 오락실 가면 갤러그 해야죠. 갤러그. 갤러그랑 갤러그하고- 보글보글. 예. 보글보글. 아 그럼요. 그거 너무 재밌는데 요즘에 없어요? 그 음악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띵띵 맞아. 띠리리리링. 근데 아닌데? 보글보글 테트리스인가? 저는 원더보이, 원더보이. 뭐지? 슈퍼 마리오 이런 장르 슈퍼 마리오. 좋아했어요. 슈퍼마리오도 그 오락실에 있었나? 그거는 아, 그럼요. 집에 있는 팩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어유 다 있었죠. 집에서도 물론 하고 문방구에 있는 오락실에서 했어요. 그 문방구에 안에 있는 오락기. 동전 놓고 조그만 하는. 조그만 그 네, 쪼그리 100원 앉아서 넣고 하는. 예, 한 100판 각오했습니다. 진짜? 100판? 안 끝나요. 100원 넣으면 다음 애들이 못해 더 이상. 내가 그만둘 때까지. 무서운 와. 분이네 이분이. 뭐야 이거 완전 아. 반전인데요? 와, 대박인데. 와, 아니, 전에 아마 저희 같이 지금 게임한 적 아마존님 있는데. 표정이 아마존님이 죽돌이신데,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저희 보고. 지금 클랑폴님이랑 아니 아마존님이 우리 전에 네. 넷이서 게임을 같이 한 적 있었는데 그 위기의 맞죠. 순간에 클랑펄님이 그 스테이지를 클리어한 적들이 있습니다. 아니 아, 클리어한 맞아. 적이 있는데 저분 위험한데 안 가더라고. 안전빵으로. 위험한데 서 있고 그럼요. 니네 먼저 가 이러더. 와 정말 그 다 노하우였구나. 그게 이제 뭐냐면 그럼요. 니들이 다 죽으면 그러니까, 내가 노하우. 이 내가 판을 간다. 살리겠다. 보여주겠다. 끝내줄게, 주인공은 뭐 마지막에. 맞아, 너희 맞아. 다 누려라. 너희가 즐기고 나면 내가 이 판은 깨겠다 이런 거구나. 그렇죠. 몰랐네. 뒤에서 와. 팔짱 끼고 지켜보는 거죠. 어디 얼마나 하나 볼까 이렇게. 어디 한번 해봐. 마음껏 놀아봐. 아.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오락을 보면은요, 왜 레디 플레이어 원 이런 글씨가 딱 나오잖아요. 1번 선수 준비 요거거든요. 왜냐면 2인용 할 때는 1번 선수는 준비됐고 동전을 하나 더 넣으면 옆에 있는 것도 레디 플레이어 2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가 제목인 거예요.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의 그 공식 1차 예고편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우리 오락실 죽돌이인 아마존님께서 읽어주실 거예요. 이 연기를 좀 해주세요. 근데 연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발연기 들어갑니다. 네, 발연기. 갈 데가 없어요. 아무데도 오아시스만 빼고는. 가상현실 세계죠.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들 거기 살아요. 내 삶이 의미를 갖는 유일한 장소죠. 오아시스는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경제 체계야. 미래가 걸린 전쟁이 벌어진 곳이. 여러분. 이 레디 플레이어 원 보면은요, 지금 예고편에 나와 있는 이 대사가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주인공이 빈민가에 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컨테이너들이 층층이 쌓여져 있는 그런 데에서 사는데, 거기 안에서 이 가상현실 오아시스로 접속을 하잖아요. 그럼 모두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그 오아시스라는 표현도 그래서 아마 이름 지어진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가상현실의 세계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 해요. 그리고 악역이죠. 악역으로 나오는 사람의 이제 대사였는데, 두 번째 역할을 해주신 그 대사가, 오아시스는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경제 체계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화폐나 이런 게 다 통용이 되고 거기서 경제 활동까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걸린 전쟁이 벌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근데 물론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가 지금 근접해 가고 있어요. 미국의 게임 플랫폼 중에 로블록스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이 들어봤습니다. 로블록스가 상장하자마자 시총이 40조를 기록했어요. 43조를. 그런데 이용자들이 청소년들이 많아요. 요게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또 다른 얘기를 하면 포트나이트라는 또 게임이 있어요. 못 들어보셨죠? 네. 포트나이트라고 여기도 각자 캐릭터가 다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총싸움 하듯이 뭐 이렇게 하는 게임인데,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속에서 BTS가 무려 뮤직비디오를 상영을 합니다. 오. 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거기서 독점으로? 발표했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플랫폼에서 한 거예요.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안에서. 그러니까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을 뭐 저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알기는 아는데 그게 게임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BTS는 지금 너무 핫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보이 그룹인데, 그 BTS, 우리 자랑스러운 BTS가 거기서 뮤직비디오를 상영을 하고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롤이라고, 롤 LOL 네.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건데, 심지어 롤에서는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상장 겉에 루이비통 문양이 이렇게 쫙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 게임 안에서, 롤 게임 안에서 캐릭터가 쓰는 어떤 무기 같은 거에 거기에도 루이비통 그 문양이 또 들어가 있고 막 이래요. 지금 게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메타버스나 이런 가상현실 이런 게 게임이 가장 많이 거론됐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젊은 층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지금도 그렇고. 메타버스 세계는 사실 앞으로의 경제 세대인 젊은 층들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저희들도 그렇다고 해서 SNS 이런 거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싸이월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뤄주고 있어요. 지금 조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오큘러스 퀘스트 2라고, 이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걸 또 개발을 하고 있고, 호라이즌이라는 플랫폼을 또 만들고 있는데, 요거는 아바타를 만들어서 가상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친구들과 소통을 해요. 페이스북 여러분 어떻게 소통했어요? 지금까지는. 글로. 그쵸? 텍스트나 영상이나 뭐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는 실시간으로 내 아바타가 돌아다니는 거죠. 마치 게임하듯이. 아바타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같이 비행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발표가 될 호라이즌이라는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인피니티 오피스라는 이건 또 뭐냐면 재택근무 해보셨죠? 아마존님 재택근무 많이 하셨죠? 요번에. 네. 네, 재택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줌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컴퓨터를 통해서 그냥 내가 일한 거를 뭐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서로 일한 결과물을 보고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주고받거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더 발전됩니다. 어떻게 발전되냐면 진짜 사무실 같은 공간이 이 고글을 쓰면은 보이는 거예요.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키보드가 없는데 내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를 인식을 해서 텍스트가 입력이 되는. 어디 그냥 바닥에서 하면은 인식이 된다는 건가? 그렇죠. 근데 그 안경을 쓰고 하면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실제는 없어요. 저희가 두 분 재택근무하고 그러시는 동안 저희가 한창 게임 같이 하고 이럴 때요. 사실 영화도 같이 봤거든요. 맞죠. 줌 통해서 네. 같이 공유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영화 하나를 넷이서 같이 봤어요. 근데 지금 말씀 나누면서 그때 생각이 좀 나는 거죠. 사실 각자의 집에 있는데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 하나 놓고 옆에 누구 있다는 거 느끼면서 영화 본 거잖아요. 각자 봐도 되지만.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도 이 가상현실에서 가능하겠다. 그래서 네. 그 얼핏 본 것 중에 하나가 빅스크린이라고 이미 영화관을 구현을 해놓은 가상현실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뭐 넷플릭스니 뭐니 볼 수 있는 거 너무 많지만 그래도 모두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사람이라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현실에라도 우리 그때 만나 해서 같이 만나서 내가 만든 아바타라 그러나요? 걔네를 네. 거기로 보내가지고 인사도 하고 팝콘도 사고 맥주도 사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영화를 같이 보는 거죠. 나는 집에 맞아. 있지만 그 공간에서는 네, 맞아요. 모두 함께 만나는 거. 그래서 그 뭐라 그래요? 안경 같은 걔를 뭐 어떤 용어가 있나요? 고글. 목을 아까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그걸 쓰고 나면 HMD. HMD를 쓰고 나면 어디서 만나서 같이 진짜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 아까 구글어스 같은 그런 거 이용해서 그 나라에 같이 여행 가고 그런 것도 그렇죠. 가능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맞습니다. 정확하게 요즘처럼 비행기를 보고 타기 있어요. 어려운 시대에는 나중에 비행기를 탈 수 있어도 굳이 뭐 이렇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몇 시간을 10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꼼짝 않고 있다가 거기를 가나? 안경만 쓰면 내가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현상이 맞아요. 오겠다. 그런 것들이 잘 구현이 된다면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심리치료 같은 거죠. 예를 들면 보고 싶었던 사람을 못 본다든지 뭐 그래서 마음에 병이 왔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 혹은 어떤 현재 뭔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워. 그러면 가상세계나 증강현실을 활용해서 상상 네. 속에 혹은 그 만들어진 세계 속에서 해결을 하고 나는 심적 안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혹은 이미 하고 있다면 혹은 앞으로 만들어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방금 얘기하신 거랑 비슷한 건데 아이를 먼저 보낸 어머니가 그 아이의 사진과 목소리 담긴 영상과 이런 데이터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가상현실에서 이 아이를 구현을 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HMD를 이제 쓰고 이 아이를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잘 여기 너무 재밌고 잘 있어. 잘 지낼 거야. 엄마도 너무 많이 울지 말고 이런 거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아니 넷플릭스에서 블랙미러 네. 봤는데 거기서도 그런 내용으로 한 편 있었던 네, 것 있어요. 같아요. 블랙미러에도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 클랑폴님이 생각한 그게 만들어지고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또 피부에 닿는 이 가상현실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2021년 올해 순천향대학교 입학식을 가상현실에서 했어요. 대학교 SKT랑 입학식을 네, SKT의 이제 점프 VR이라는 플랫폼에서 가상 공간에 입학식 그거를 구현해가지고 실제 행사를 했어요. 친구들끼리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과잠바도 입고 그 운동장에서 모이고 뭐 총장님이 얘기하는 것도 듣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한 거죠. 그리고 영남대학교는 마인크래프트 입학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는 또 뭐냐면 이것도 이제 그 레고 같이 생긴 캐릭터들이 나와서 하는 게임 플랫폼이거든요. 그것도 거기서 입학식을 했어요. 그리고 5월 달에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건국대학교는 가상 공간에서 축제를 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못 만나잖아요.
근데 캠퍼스를 그대로 구현해가지고 거기서 막 킥보드도 타고 그 일가모라 그러죠. 그 건국대에 가면은 호수가 큰 게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 주변을 돌아다니고 뭐 방탈출 게임 이런 가상의 그런 것도 하고 e스포츠도 하고 정말 축제를 하나 건대에서는 하진 않았지만 가수들이 콘서트나 이런 것도 지금 가상현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접목을 시킬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증강현실로 바로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런 상상 들지 않으세요? 이 가상현실 속에 약간 이 증강현실까지 접목이 돼서 막 실제 같은 이런 느낌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아, 들죠. 그렇죠. 바로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증강현실은 현실 공간에 2D, 3D로 표현되는 가상의 물체를 이제 겹쳐 보이게 하면서 상호 서로 연동되면서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내는 건데 사람들에게 이제 거부감을 최소화시키면서 집중할 수 있게끔 그게 아까 판도라님께서 말씀하신 포켓몬고 그게 거의 시작이었죠. 가장 요거를 증강현실을 또 쉽게 또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영화 아이언맨 아이언맨의 영원한 그 서포터 자비스를 불러가지고 보면은 영화 화면에 헬멧을 딱 쓰면은 진짜 현실 속에 이렇게 뭐 쳐다보면은 저기에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다 아니면 사람이 있다 이러면은 그 다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돼 있는지 화면에 바로바로 다 띄워주잖아요. 목소리도 나오고 화면에 띄우기도 하고. 완전 이게 멋있죠. 그런 게 다 증강현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핸드폰 지금 아이폰 6S를 쓰고 있는데 이 아이폰 6에서부터 시작된 증강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뭐가 있지? 자. 공간 안에서 그러네. 길이 재는 거요? 네. 그거부터구나. 여러분 그게 증강현실이에요. 거리 측정. 그게 AR이에요. 그리고 킹스맨이라는 영화에서도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의자가 쫙 있어요. 그 의자에 한 명씩 다 앉아 있어. 입체적으로 홀로그램으로. 3D로. 그렇죠. 홀로그램 느낌으로. 근데 실제 홀로그램이라는 거는 제가 안경이나 이런 걸 안 써도 보이는 게 홀로그램이죠. 그러니까 더 발전된 개념이에요. 근데 킹스맨이나 이 증강현실이라는 걸로 봤을 때는 안경을 쓰면 이 사람이 바로 진짜 옆에 있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 말하는 거나 이런 것도 다 들리고 다 된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신기한 세계가 되는 거죠. 저 꼭 죽기 전에 다 경험해보고 죽고 싶어요.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로 왜냐? 보세요? 우리는 150살까지 살거든요. 네. 네? 네, 그냥 넘어가고. 아까 뭐야 HMD? 예, HMD. 네. 그게 아직은 좀 불편하잖아요. 완전 너무 불편하죠. 그거를 하면 다른 걸 하기 좀 어렵고 맞아요. 그 사용하신 분들 말씀으로는 길게 써봐야 그냥 몇 시간 종일 맞아요. 쓰고 있기 너무 피로감이 있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거 쓰는 것만으로도 여기 불편함을 느낄 것 같아요.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근데 보통의 안경 정도로 HMD가 가능해지려면 어느 정도까지 보느냐고 그 전문가에게 질문을 했을 때 언제다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어서 진짜 머지않은 미래에 뭐 10년 내로는 아하. 쉽게 안경 정도도 가능하다. 2028년? 뭐 그 정도로. 그래서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반갑기도 하고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좀 신기하기도 해요. 아이 너무 멀리 보셨다. 내년이면 됩니다. 내년, 네? 내후년 정도면 원래 구글 글래스라고 그건 나왔는데 그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생활 침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제가 다음에 할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동차 운전하면 요즘에 그 HUD HUD라고 네. 그러는데 전방 표시 장치거든요. 디스플레이. 지금 요즘에 자동차 보면요 운전석에 그 속도계가 어디에 있냐면 전면 유리창에 있어요. 옵션이죠, 옵션. 옵션이죠. 운전자는 그게 보이고 조수석에서 보면 안 보여요. 뭐 하나 더 뒤에 있어요? 어떻게 한쪽에서는 보이고 한쪽에서는 안 보이고 그래요? 그 정면을 보면 나는 그냥 길을 보고 음. 신호등을 봤는데 그 시야 안에 그 유리에 보이는 거지. 그런 저만 정보들이. 운전 면허증이 없군요 여기. 근데 무슨 저도 장롱 그런- 면허도 아니고 면허증이 그런 없어요? 차를 그런 차를 몰아본 적은 없어요. 전투기를 조정할 때 전투기 조종사들이 앞에 하늘을 볼 때
저 네. 멀리서 적기나 미사일이 오면은 그거를 조종사가 보는 그 배경에다가 띄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투기에서 먼저 쓰인 거고 이제 그게 나중에 자동차로 온 건데 자동차 그 대시보드라고 하죠. 이제 그 아래쪽에서 유리 쪽으로 프로젝터처럼 빛을 쏴주는데 그 운전자가 보는 유리 쪽에만 특수하게 필름 처리가 돼 있어요. 잘 그게 반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운전석에서는 보이고 운전석 뒤에서도 이렇게 고개 너머로 하면 보이는데 네, 조수석에서는 바로 안 보이죠. 아마존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 되게 잘하시네요. 신기하다. 제가 전에 타던 차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옵션으로 처음 넣어봤었고 지금 차는 옵션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뺐는데 이따가 없으니까 되게 아쉽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타던 차는 그게 있어서 너무 편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 차는 네, 얘기 안 할래. 아니 그게 이게 시작이었나 봐요. 제가 차 운전할 때는 그 내비게이션이 그 핸드폰 내비게이션이 네. 그런 모드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원래 지도로 보는 모드가 맞아요. 있고 네, 그 맞아요. 버튼을 하나 누르면 네, 허드 마치 뭐예요? 거울처럼 이렇게 뒤집어져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 문 안에 뭐죠? 유리창 밑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걔가 비쳐가지고 보이게. 네, 맞아요. 그런 거 있었어. 그렇게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그런 경험이 아닙니다. 있네요. 옛날이라면 지금 처음 듣는데? 저분 지금 운전면허증도 없으신. 그래서 이 이야기가 결국에 또 어디로 가냐면 아까 판도라님이 말씀하신 AR 글래스. 지금 AR 글래스 개발이 아주 AR 글래스라 그래요? 그걸. 그렇죠. 증강현실 글래스, 증강현실 안경이죠. 그래서 애플과 삼성 아주 지금 열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래스를 이용을 하면 VR에서 얘기했던 HMD를 착용을 오래 하고 그걸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증강현실을 이용한 AR 글래스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죠.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적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시야가 막히는 게 가상현실 VR 기기들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어찌 보면 단점인데 AR 글래스는 앞을 걸어가면서도 사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안경이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저 그렇죠. 구입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건 누구나 구입하고 싶어 할 네, 수밖에 저는 없어요. 구입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AR 글래스하고 VR 글래스가 뭐가 좋다, 앞을 가려서 앞이 안 보인다 이게 아니라 VR 글래스는 내가 그 가상현실 환경에 더 몰입하고 싶기 때문에 차단하는 거죠, 일부러.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영화관 밖에 배경이 영화 스크린에 같이 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영화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가 아예 목적이지. 다른 거죠. 용도가 다른 거지. 네, 용도가 마치 다른 우리의 거죠. 얘기가 뭐 VR은 그 불편하고 AR은 뭐 좀 편해진다 이런 거랑 아니요, 다른 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당장 실용도가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아직 개발이 덜 된 거라고 해도 출시가 되면 AR 글래스는 빨리 사보고 싶네요. 그러면 아까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뭐를 이렇게 끌어다가 해서 그렇죠. 뭐 물건 없이 이렇게 자판도 쓸 수 있고 맞아요. 이렇게 버튼 이렇게 띡 저는 이건 일단 가능한 그런 거 거니까. 되면 이 컴퓨터 모니터를 빨리 없애고 그런 식으로 네네. 쓰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눈앞에 아시죠? 100인치 와이드 그러니까. 스크린 화면 수준의 디스플레이를 띄우는 게 가능하대요. 그럼요. 전 그거 쓸 겁니다. 그걸로 영화 보면 누워서 딱 영화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겠죠. 그럼 VR 파일들도 막 이렇게 막 아예 네, 막혀 있으면 맞아요. 집중. 네. 네, 그렇게 해도 괜찮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조금 더 발전이 된다면 저는 수경으로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바닷속에서. 네, 물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물속에서 촬영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직까지는 핸드폰이 물속에 바로 들어가서도 일단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 버티니까 비닐 안에다가 다시 핸드폰을 집어넣고 이걸 그렇죠. 마개를 해놓고 그러고서 이제 들어가서 촬영을 하는데 물속에 있다 보면 손이 차져갖고 이게 안 눌려요. 어느 순간부터 난 스타트하고서 이제 동영상을 딱 촬영을 시작했고 앞에서 액션을 뭔가 취하고 있는데 이게 촬영이 안 되고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물고기들도 많이 보고 뭐 저 밑에 바닥에 뭐가 있는지 그 수심마다 막 해갖고 막 보고 막 이러면 너무 저 좋은 아이디어 생각났어요. 아예 그 바다로 갈 뭡니까?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나 여기서 집에서 바다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네. HMD를 쓰는데 방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욕조에 들어가 있어. 우리 집 욕조에 들어가서 왜냐면 내가 촉감은 물속인 걸 느끼고 싶으니까 그래서 네. 나는 그걸 쓰고 이렇게 헤엄치는데 내 앞에 막 엄청난 물고기가 물고기들이 지나가고 상어가 대화도- 막 상어도 나를 물지 않아.
겁날 거 그죠. 없지. 왜냐면 나 다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괜찮다. 그럼 나 괜찮다. 인어공주 하나 만들어야지. 공주가 되고 싶은 건 다 하실 수 아니고. 있어요. 인어공주 친구로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게임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현재 그럼 내가 인어공주가 돼가지고 인어공주인 클랑콜과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HMD로 하면 그죠? 네. 나 꼬리 우와. 색깔 바꿨다. 파마 있어. 내 아니, 쪽에 그러니까 어때?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AR 이 증강현실의 컨텐츠들을 이용하는 게 가능해지잖아요. 그럼 이게 360도 진짜 모든 공간을 활용하는 이런 현실이랑 그 AR 컨텐츠 있잖아요. 이런 거를 결합을 해가지고 확장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지원하는 그걸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 AR 그 기술이 그거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XR이라 그래요. 오. XR은 뭐냐면 익스텐디드 리얼리티예요. 확장된 개념이죠. VR과 AR을 아우르는 기술인 거예요. 실감나게 이 현실을 더 창조해내는. 예전에는 따로따로 별개의 그 개발이 되어가고 했던 것들이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이제 합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얘기를 뭘로 할 거냐면 여러분 제페토라고 들어보셨죠? 저희는 들어봤죠. 우리 네 명은 들어봤습니다. 체험하고 왔죠. 네. 이게 네이버 Z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증강현실 아바타 서비스예요. 이름은 그런데 이 메타버스 플랫폼인 거죠. 가장 유명해요. 핫하고 전 세계에 2억 명이 지금 이걸 이용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되게 네. 많이 하네요. 근데 연령층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연령층이 10대가 7-80%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그렇게 퍼져 있는데 90%가 해외 이용자예요. 10%만 한국인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 아주 일찍이 핫합니다. 들어갔네. 일찍이 들어갔어. 가상현실 그 VR보다는 좀 한 단계 더 진화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바타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네.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블랙핑크의 신곡 아이스크림을 발표하고 팬사인회를 이 제페토 내에서 했습니다. 몇 명이 모였는지 아십니까? 회 그렇게 받으면 나 어떻게 그거 갖고 있는 거죠. 가상 세계에서. 가상해?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이 아날로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디지털적으로 생각하셔야죠. 되게 우리 순간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글랑블링. 근데 나 엄마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거야. 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로 우리 찍기 시작하면서 거기다 찍으면 어떡하냐고. 이거 현상 어떻게 하냐고. 막 그랬죠. 필름 어디 갔냐고. 우리 그쵸. 아빠가 맞아. 옛날에 그랬는데. 그랬죠. 네. 팬사인회 하는데 전 세계에서 5천만 명이 모였어요. 와. 근데 우리나라 정말- 대한민국 인구가 모였어요. 인구가. 그러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현실 세상에서 5천만 명이 모여서 팬사인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못하죠. 공간 공간도 자체가 없죠. 안 되죠. 네, 맞아, 그렇죠. 맞아.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가수가 스튜디오에서 노래를 하고 옷을 뭐 정장을 아니요, 정장 입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디지털화 시키기 위한 왜 수트 같은 거 있잖아요. 쫄쫄이, 쫄쫄이 그런 거 입고 초록색 쫄쫄이. 네, 그런 거 입고 노래를 하는데 앞에 화면이 딱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AR 글래스를 만약 끼고 있다 그러면은 진짜 입체적으로 보일 거고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화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가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공연을 보러 온 아바타들이 쫙 있는 거예요, 지금. 되게 생각해보니 괜찮다. 그 재밌을 아바타들이 것 같아요. 소리도 지르고 손도 올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아바타를 내가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가수가 그걸 보고 있다가 누구 하나가 소리를 지르고 손을 막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은 가수가 저쪽을 보면서 안녕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네. 지금 컴퓨터 키나 뭔가로 조정을 해서 손을 들게 해야지 이거는 조금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것 같고 거기에서도 직접 저희가 얼굴 이렇게 하면은 내 표정 따라서 얘가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가능한 뭔가를 입으면 내 움직임을 다 동작을 인지하겠죠. 내 소리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닌텐도 게임에서도 닌텐도 게임처럼 운동까지 맞아요. 하잖아요. 춤추면 아, 하잖아요. 잘하고 그런 있어요, 것처럼 음. 지금. 훌륭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옆에서 보기에는 쟤 뭐 하나 하고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나 하겠지만 나는 현장에 있는 거지. 그 현장에.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 조심해야 팬과. 돼요. 응. 내가 현실 세계에도 살고 있다는 거를 자각을 그렇죠. 못할 때가 생기는 거죠. 이러면. 맞아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는 네. 가상현실 만남 금지 뭐 이런 거 붙을 수도 있겠.
네.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얘기했던 요거 있죠. 이게 바로 뭐냐? 아까 얘기했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에서 오아시스라는 곳을 구현해 놓고 옷을 착용을 하고 장갑을 끼고 그다음에 허리에다가 막 뛰어다닐 수도 있거든요. 뛰어다니는데 허리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는 런닝머신처럼 이게 패드가 갈 있는데 때도 그 자리에서 뛸 수 있게 멀리 가면 안 되니까. 런닝머신 같은 경우는 전진밖에 못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는 사방으로 다 움직여요. 판이. 이거 현실 세계에 지금 가지고 개발됐어요. 엄청 크고 무겁고 비싸요, 지금은.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개발과 어떤 보급이 되면 그런 그렇죠. 증강현실이나 이런 걸 결합을 하게 되면 가벼워지면서 뭐 가격도 싸지면서 이렇게 되겠죠. 서두에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합쳐질 거다. 이게 막 혼합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결국엔 혼합 현실,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장점들을 다 AR과 VR의 장점들을 합쳐서 만든 이제 기술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 묵사발님이 이 메타버스 한다고 말씀해주셔가지고 그 어느 정도까지 체험을 해보자 하고 그렇죠. 각자 제페토는 들어가서 만들어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들면서 그 안에 제페토를 만들고 이것저것 경험하다 보니까 저부터가 그 이전에는 상상이 안 되던 게 조금 이 현실하고 좀 매치를 하게 되더라고요. 직접 제 일이 되는 거죠. 김상규 교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디지털 세계로의 이주를 준비하라. 내가 경험하지 않은 세계는 그냥 모르는 세계가 아니라 없는 세계다.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 세계는 없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그래요. 현실 안에서도 사실 저희가 물건 하나를 사도 막 찾아보다 보면은 엄청난 그것들만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살려고 막 찾아보다 보면 전문가 집단이 이렇게 있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이거는 훨씬 더 무한대로 디지털 세계에 그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니까 그냥 이것저것 막 클릭을 해봤어요. 근데 제페토 안에서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이렇게 있길래 저희가 또 최근에 유튜브니 뭐니 크리에이터 저희도 나름 그렇죠. 이렇게 콘텐츠 크리에이터 아니겠어요? 크리에이터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그거를 이것도 그렇게 부르나 보다 해서 클릭해봤어요. 그랬더니 옷 디자인해서 판매하고 하는 샵을 맞아요. 운영할 수 있는 디자인해서 업로드하는 그런 방법으로 안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클릭 하다 보면 내가 이 제페토와 마치 계약 관계가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맞아요. 어떤 물건을 어떻게 만들지 템플릿을 받아서 그거를 토대로 만들 수도 있고 그걸 물건을 누군가 사면 잼 하나부터 뭐 잼 50개까지인가 20개인가 하여튼 그 정도까지 책정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 심지어 명품 굿즈까지도 거기서 네. 패션 쇼를 하고 그때 쇼했던 것들을 사람들이 장착해서 현실에서는 입기 너무 어렵잖아요. 맞죠. 그 고가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걸 나의 아바타가 입어보는 거죠. 실제로 제가 지금 굿즈를 구입하지 않았겠어요? 한 5천 원 정도 하지 않나요? 4, 5천 원? 4, 5천 원이면 한 벌로 맞아요. 쫙 빼고 핸드백까지 들려면 좀 돈이 더 들긴 하지만 그래봐야 현실에서의 100분의 1 되려나요? 뭐 그렇게 현금 되나 봐요. 결제하신 건가요? 예, 현질 한번 해봤어요. 와. 벌써? 그래서 제 말은요. 이거 제가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가게 오픈하셨어요? 좋습니다. 가게 저 오픈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를 만들면 좋을지 제가 그래서 프로그램을 봤는데 핸드폰으로는 아직은 안 돼요. PC로만 이 설치가 가능하더라고요. 일단 세팅은 해놨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디자인 감각이 없어가지고 제가 조금 더 경험하고 클랑폴님이 그림 잘 그리시거든요. 근데 네. 제가 이거 좀 긁어가지고 그려봐 해서 제가 먼저 오픈할게요. 화분 사들고 다들 오세요. 자, 진짜 그렇게 되겠더라니까요. 너무 재밌었어요. 빌드잇이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판도라님 말씀하신 게 제가 네. 빌드잇으로 사실은 바닷가에 카페를 하나 지어가지고 그 카페 안에서 별책부로 오늘 하는 거를 만들려고 지금 만들고 있었어요.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근데 물리적인 시간이 제가 부족했습니다. 지금 너무 해서 바쁘고 그래서 근데 조만간 가능하겠네요. 아 그럼요. 가능합니다. 제가 곧 만들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일을 계기로 당장 제페토부터 아바타부터 한번 만들어 보시고 네. 지금 묵사발님께서 만드시는 카페에 저희 다들 놀러 가죠. 저 화분 들고 갈게요, 클랑풀님. 동업하자는 얘기는 안 하네요, 저 친구가.
화분을 정말로 들고 오실 수 있는 들고 거예요. 가게 그 예, 세계에서. 가서 제가 원하는 그러니까요. 데서 놀 수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럼요. 저 구찌 옷 입고 있다고요, 제가. 저는 제가 이 제페토 안에 여행사를 차릴 거고요. 제페토 안에 제가 꽃배달 샵을 만들 테니까 저희 꽃배달 샵에서 화분을 사서 가시면 돼요. 와, 벌써. 메타버스라는 이 세상이 굉장히 가까이 와 있어요. 여러분. 그 제페토라는 거를 하니까 이제 정말 피부로 좀 와닿고 막 이런 게 느끼셨듯이 근데 그게 이미 2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만들어진 지도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리 또 발빠르게 한번 이 세상에 노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이 메타버스를 너무 저희가 깊이 알 수는 없어요, 사실. 왜냐면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도 지금 정의가 아직 제대로 안 내려져 있어서. 근데 생각보다는 좀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편하게 빨리 적응하면 재밌게 즐겁게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제페토를 묵사발님께서 한번 이제 오늘 에피소드에서 다루니까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약간 아직은 좀 장난 같다는 느낌도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의 굉장히 눈이 높아져 있어요. 아까 레디 플레이어 원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정말로 이 세계에다가 발을 들이려면 그 정도의 몰입감이 있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싸이월드 아바타가 조금 더 깔끔해졌다? 그 제페토에서 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거기 있는 아바타로 그 드라마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회수가 뭐 17만 회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드라마 작가가 돼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드라마를 하려면 이제 비용이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작가로서 좋은 스토리를 썼어도 그걸 어디 프로덕션에서 받아줘야 되고 배우를 섭외해야 되고 세트를 차려야 되고. 근데 이제 아바타로 그렇게 디지털 공간에 내가 쉽게 이것저것 바꿀 수 있는 게 생기니까 내가 스토리만 좋으면 내가 아바타를 데려다가 드라마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구나.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제가 아는 친구가 그런 걸 했어요. 이렇게 게임 같은 거이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로켓을 만드는 게임 같은 거였거든요. 정확하게 제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게임을 통해서 되게 세밀한 나사 이런 것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립을 해서 이게 잘 만들어졌으면 그게 발사가 되고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발사가 안 되는 거죠.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면 우리가 뭔가 실질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습득하기 어려운 지식들도 증강현실을 통해서 배우기가 좀 더 쉬워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게임으로서만이 아니라. 근데 물론 또 게임으로 하면 또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컨텐츠 쪽으로는 교육 컨텐츠가 많이 예를 들어서 뭐를 지금 로켓 얘기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뭐 자동차건 비행기건 어떤 기계를 실제로 만들려면 어쨌든 공간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한데 그런 가상 공간에 같은 부품을 3D로 구현해 놓으면 그쵸. 제가 그걸 가상으로 조립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안전 실험 그런 것도 이런 가상으로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볼 수 있고 해볼 수 있게끔 뭐 자동차 회사나 뭐 이런 거 한다고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강현실 쪽의 이런 기술들은 사실 일반인들에게 막 퍼져 있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기업이라든지 일부 좀 특수한 쪽에 먼저 지금 그 접목돼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피부로는 못 느끼시지만 일단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금방 저희 쪽으로 넘어오겠죠. 일반인들한테도. 저 엄청 지극히 일반인이에요. 제 판도라가. 저 제페토 아바타 만들고서 거기에 예시로 나와 있는 몇 가지 포즈들이 있거든요.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댄스 템플릿을 딱 이렇게 넣었는데 너무 잘 추는 거예요. 웨이브 장난 아니고 너무 섹시하고. 근데 제가 엄청 몸치거든요. 제가 운동하느라 전신 거울 앞에서 제가 운동해도 제 몸 보고 웃는 사람이에요.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그 아바타가 자기 사진 찍어서 약간 이미지가 너무 예쁘긴 하지만 그래도 이미지가 저랑 비슷하게 저를 갖고 만든 거긴 해서 그게 너무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아까 클랑폴리가 얘기했잖아요. 대리
이 얘기는 아니었지만 상담 얘기하고 막 심리 얘기했지만 대리만족 이런 거 얘기했는데 저 그거 보면서 엄청 위로받았잖아요. 제 인생에 뭔가 이룰 수 없는 맞네. 꿈을 이룬 기분이었어요. 자식 같았나요? 맞아요. 나는 그냥 못했지만 저 너라도 해라. 같았어요. 저 자식까지 안 가고 내가 추는 것 같은 거야. 너무 신나는 거죠. 기분 좋았어요. 멋지네요. 여러분도 겪어보시기 바래요. 정말 너무 신났어. 같이 추자. 랑폴? 저희가 4명이서 댄스와 노래와 댄스 파리. 뭐 다 보여드리는 한번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대신 아바타가 출전합니다.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메타버스라는 이 신세계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해요. 누구는 즐겁게 메타버스를 즐길 것이고, 누구는 잠시 현실을 떠나 이렇게 쉬어갈 것이고, 위로를 받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누구는 새로운 사업의 한 장으로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을 접고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살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맹목적으로만 빠지지 않는다면 너무나 즐겁고 재미난 새로운 세상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 얘기했듯이 중독되지 마시고, 중독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단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너무 빠지지 마시고 적당히 즐기면서 삶의 활력을 좀 찾아가는 걸로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메타버스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거든요. 2030년에 그 시장까지로 지금 딱 본다고 하면 얼마 안 남았죠. 9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9년 금방 갑니다. 이 얘기는 하지 말까? 자꾸 날짜를 9년 지나면 몇 살이야? 네, 아무튼 한숨이 나오지. 9년 뒤를 생각하니까 한숨이 나요. 그러니까요. 9년 뒤를 생각하니까 한숨이 나오네요. 자, 여러분, 그래서 메타버스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요. 메타버스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만나요. 안녕. 거기서 만나요. 안녕. 자, 하나 둘 셋 한다. 하나 둘 셋. 수염 왜 나왔어? 수염에 새싹은 몇 마리야? 다시 할까? 뺄까 이렇게? 아니야, 너무 웃겨. 진짜 구려. 수고하셨습니다.